만들어 볼 음식은 미국 남부식 프라이드 치킨인데요. 이렇게 들으면 조금 생소하긴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먹는 치킨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종종 즐겨 먹는 KFC, 파파이스 스타일의 치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프라이드 치킨을 가장 맛있게 만드는 나라를 뽑자면 아마 한국이 가장 앞서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외국에 있을 때를 떠올려보면 캐나다, 호주에서 한 마리 가격이 27불, 36불 정도 했고, 아무래도 가격이 부담돼서 캐나다에 있을 때는 펍에 가서 윙을 즐겨 먹었고, 호주에서도 그러고 보니 세 조각이 4불 정도 하는 윙을 즐겨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여기서 드는 생각이 서양에서는 우리나라처럼 프라이드 치킨 한 마리를 외식 개념으로 먹는 문화가 많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네요. 치킨에 관한 한 가지 기억을 더 떠올려보자면 2012년에 혼자 뉴욕 여행을 하던 당시에 많이 들어본 할렘이 보여서 겁도 없이 무작정 걸어보았던 적이 있는데요. 당시 나름의 미식 여행이었기에 오랫동안 들어온 미국 흑인들의 소울푸드 프라이드 치킨집 두 집을 들렸었고, 기대와는 다르게 평범하고 무난한 맛이다라는 느낌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와서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그들에게 프라이드 치킨은 주말 저녁마다 어머니가 집에서 튀겨주시는 훈훈한 집밥 같은 음식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등을 엄청 발전시키고 변형시키지 않듯이요. 그럼 미국 남부식 치킨을 본격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치킨을 만드는 법도 크게 다르진 않았습니다. 소금, 후추, 버터밀크로 닭을 염지하고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튀겨내는, 거기서 미국 남부식 향신료들을 더하면서 KFC 같은 치킨들이 태어났는데요. 인터넷에 KFC 11가지 비밀 재료들이 돌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생소한 재료들도 많고, 이 중에서 핵심적인 재료들은 대부분 케이준 스파이스와 겹쳐서 케이준 스파이스로 대체하겠습니다. 재료입니다. 대략 1.2kg의 닭, 염지 재료로 버터밀크 1컵, 소금 1티스푼, 후추 2분의 1티스푼, 케이준 스파이스 2분의 1테이블스푼, 반죽용으로 밀가루 2컵, 소금 2티스푼, 후추 2분의 1티스푼, 케이준 스파이스 1테이블스푼, 그리고 튀김 반죽을 더 바삭하게 만들기 위해 밀가루 2컵 중 2분의 1컵을 옥수수 전분으로 대체해 주었고 1티스푼의 베이킹 파우더를 넣어 주었습니다. 밀가루가 수분과 만나면 글루텐을 형성하는데 옥수수 전분은 자기도 수분을 흡수해 이를 방해하며 베이킹 파우더는 튀김층에 공기층을 더해 더 바삭하게 만들어줍니다. 여기서 한국에서 구할 수 없는 한 가지 재료가 바로 버터밀크인데요. 여러 외국 유튜브 채널들을 보며 공부해보니 사워크림과 우유를 섞었을 때 가장 비슷한 맛이 난다고 하더군요. 사워크림과 요거트는 비슷한 재료로 보셔도 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유지방 함량 정도인데요. 요거트 1, 휘핑크림 1, 우유 1 비율로 섞어서 DIY 버터밀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간편하게 하신다면 요거트 1, 우유 2 정도로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버터밀크를 사용하는 이유는 대략 3가지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요거트 혹은 버터밀크의 산성이 닭의 연육작용을 도와주고요. 두 번째로 걸쭉한 농도의 우유 반죽물이 더 두껍고 단단한 튀김층을 만들어주고요. 세 번째로 유지방을 더함으로써 부드러운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후추, 소금, 케이준 스파이스를 넣고 섞어주었고요. 여기에 버터밀크를 넣고 잘 섞어주었습니다. 닭을 넣고 살짝 마사지 해주었고요. 이 상태로 최소 4시간 동안 염지해 주시면 되는데요. 닭을 염지해 주셔서 얻을 수 있는 효과로 첫 번째로 미오신이라는 단백질 성분을 분해해 고기가 육즙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단백질 형태를 변화시켜 고기를 더 부드럽게 만들 수 있고, 세 번째로 밑간을 더해 더 맛있는 고기로 만들 수 있습니다. 지퍼백 등을 사용하셔서 더 좋은 효과를 내주실 수 있고, 저는 좀 더 빠른 효과를 내기 위해 진공 포장해 주었습니다. 하룻밤 동안 냉장 보관하시면 더 좋은 결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염지가 끝나고 반죽용 밀가루에도 소금, 후추, 스파이스를 넣고 잘 섞어주시고요. 닭에서 버터밀크 염직을 어느 정도 잘 털어내 주신 후 반죽용 밀가루를 잘 묻혀주시고, 마찬가지로 반죽 이상의 밀가루는 잘 털어내 주신 후 반죽액과 반죽 밀가루가 어느 정도 자리 잡고 단단한 반죽층을 만들 때까지 15에서 20분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 저를 포함한 요리 초보분들이 요리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만큼 요리를 잘하는 방법은 장비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험이 많고 주방에서 산전수전 다 겪어보신 분들이야 어떤 장비로도 훌륭한 요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만, 경험이 부족한 홍콕들은 장비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정하고 정확한 온도로 기름을 가열해주는 튀김기를 사용해서 닭을 튀겼고, 닭이 다 익었는지는 온도계를 사용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기의 온도를 재는 방법은 가장 두꺼운 고기의 중심 부분을 측정해 주시면 됩니다. 치킨처럼 고온에서 조리한 요리들은 자칫하면 겉은 타고 속은 익지 않을 확률이 크기 때문에 조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조리하는 동안에는 뚜껑을 덮어주었습니다.
닭을 조리하며 만들어지는 수증기가 좁은 통로에서 힘겹게 빠져나오는 동안 튀김기 안의 압력이 높아져 더 빠르게 닭을 익힐 수 있습니다. 모든 튀김 요리를 하실 때는 너무 많이 넣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저는 조금 시간이 부족해 살짝 우겨 넣었어요. 닭들이 너무 달라붙지 않도록 살짝 흔들어 주시고 맛있는 튀김층을 만들기 위해 닭을 꺼내 자리를 바꿔주기도 했습니다. 조리 중간에 잠깐씩 공기에 노출시켜 주어도 좋다고 합니다. 온도계를 가장 큰 고기의 중심부에 꽂아서 75도가 되었고 다 익었습니다. 맥에 올려서 기름을 빼주었고요. 좀 더 예쁘게 보이기 위해 파프리카 파우더와 후추, 지난주 감자튀김 영상 만들 때 쓰고 남은 생파슬리도 살짝 뿌려주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남부식 치킨 완성되었습니다.